머슴 부부는 솔직히 해석할 게 뭐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부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무의식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많이 좌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분들도 보면 이 아내가 10대 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동거하던 남자가 입양 보내버렸어. 그러면 잃어버린 내 아이, 내 아들을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들에 대한 갈구, 아들에 대한 갈망,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그 인생의 갈구가 있고, 이 남편은 엄마를 손앞에서 놓쳤어. 집 나가서 도망가는 엄마를 아빠가 시켜가지고 붙잡으려다가 엄마를 눈앞에서 놓친 엄마를 찾아 헤매는 아들.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만나는지.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 두 사람의 이 사연을 들어오면 아들을 찾던 여자가 아들 같은 남편을 얻었고 엄마를 찾던 남자가 엄마 같은 아내를 얻었어. 어떻게 이러지? 지금까지 이혼수능 캠프를 보면서 나는 좀 우리가 이제 뭐 월요 상담이나 이럴 때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제가 그런 사례를 풀어드리고 아,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혼수능 캠프 보면 참 귀신 같아. 여기서 근데 만약 남편이 인정받지 못하고 이 엄마 같은 아내에게 계속 구박이 막 더 심해져서 어느 한계치를 넘어버리면 바닥부부 남편처럼 되는 거지. 역할을 이제 잃어버리면. 지금 뭔가 자기가 어떤 칭얼댈 수 있는 엄마도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아내가 그 처음에 남편을 구박하는 것처럼만 나와서 그렇지 아내가 또 이 남편을 거의 아들 키우듯이 껌뻑 죽어요. 그치 서로의 죄의식을 만족시키는 대상이지. 되게 정확한 표현이네.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가 버린 아들. 그 어디선가 잘 크고 있지만 어쨌건 내가 버린 아들. 보고 싶은 아들. 그러니까 아들 같은 남편. 내가 붙잡았을 수 있는데 내가 붙잡았다면 엄마는 내 곁에 있었을 텐데 내가 느려서 애여서 붙잡지 못했던 그런 엄마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어. 이런 그러니까 성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성에 대한 갈구 상태인 그런 거는 그냥 젊어서 욕구가 넘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보통 부모 특히나 이제 남자 경우는 엄마랑 문제가 있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이 사람도 그렇고 여기서는 뭐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나왔는데 아내가 이혼을 할 수가 없어. 두 분 연애를 얼마나 하셨나요? 하는 거에 이제 남편이 제가 바로 그냥 꽂아버렸습니다. 꽂아버렸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패널들이 당황하면서 차 이 현관에 열쇠를 꽂은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남편 측 영상부터 보면 여기는 뭐 빨리 넘어갈게요. 솔직히 뭐 분석할 거리는 아까 그게 다야. 정말 결핍이 저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나. 그냥 그렇게 해서 놀란 정도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동안 봐왔던 결핍 덩어리들의 반복이에요. 남편은 27, 아내는 34, 7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나이는 27, 99년생. 이 커플이 뭘 개선할 게 있을까? 이분들이 나올 만큼 답답했던 건 알겠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개선하지? 그러니까 뭘 개선하러 온 거지? 근데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중간에 6개월간 아내가 집을 비운 6개월간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바람을 펴서 아내가 정서적으로 많이 망가졌어, 실은. 복수심이 커졌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더 많은 복수와 관련된 어떤 지시들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웃긴 건 그렇게 바람을 피고 두 사람이서 결혼을 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바람 핀 게 아니라 바람을 폈는데 안 헤어지는 게 아니고 바람을 폈는데 결혼을 한 걸 거야, 아마. 그렇게 본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믿기지? 그치, 동거 중에 바람이 나고 그 후에 결혼한 거 맞지? 그래 내 기억이 맞아. 근데 나도 그러니까 이 아내도 이 남편이 바람을 폈어도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게 아들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니까. 남자친구가 바람 피면 결혼까지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뭐 신뢰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다시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고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저거는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왔을 때 다시 받아주는 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그런 것들이 또 정서적으로 힘들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인생 놓아버리고 전부 남편에게 어떤 일종의 복수심을 가지고 남편을 또 수동 공격하는 면들이 계속 일어나. 근데 그거는 본인 인생에도 본인 정서에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거 빨리 그냥 털고 남편하고 정말 대등한 관계로서 이 부부 생활을 이어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근데 이런 남편과 같이 사는데 아이를 키운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 아내는 34살, 안산에서 살고 있고요. 남편은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흥도 많군요.
남편이 에어컨 기사를 하고 있었는데 고객으로 경혜 씨를 만나서 대시를 했다. 고객으로 아내를 만나서 대시를 했대. 어떻게 참 이게 정말 신기해.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엄마를 찾고 있고 이 사람이 아들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끌릴 수 있을까라는 거야. 난 그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귀신 같은 거지. 우리의 어떤 무의식이나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읽어내지?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 엄마같이 푸근한 사람은 많잖아요. 엄마같이 푸근한 사람은 많은데 아들을 잃어서 아들을 갈구하고 있는 여성이야. 너무나 잘 맞잖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냥 단지 그냥 엄마 같은 푸근함을 여성이 아니잖아. 지금 이 여자 젊은 패기로 아내에게 먼저 다가갔고 저도 혼자 있던 게 외로웠고 자기는 책임감 강한 남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살아보자라는 생각에 합치게 됐어요. 다들 과감해. 이렇게 이때는 이제 회사원이었군요. 물론 무슨 문제가 나냐고 이따 이제 근데 이 둘은 뭐 답답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뭐 솔루션을 뭐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아내에게는 그냥 과거 있고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좀 아내에게 또 공감도 해주고 따뜻한 말 많이 해주십시오. 뭐 그 정도인가? 근데 열심히 살고 있던 건 맞지. 그 20대 중반의 청년이 에어컨 기사하고 있으면 성실하지. 그리고 저렇게 인물 좋고 그런데 한창 술 먹고 놀러 다니기 바쁠 텐데 남편이 어쨌든 그때 바람 핀 게 문제지. 뭐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야 저 나이에 저 정도 살면 됐지 뭐. 바람 폈다는 그 사실을 빼고 생각하면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좀 문제라면 많이 먹는 게 문제인데 뭐 어쩌겠어. 많이 먹어야지 뭐. 어쨌건 2022년 첫 만남 이후 2달 만에 동거를 시작했고 동거하고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군요. 그러니까 이때 첫 만남 후 2달 만에 동거를 시작해서 이때는 남편은 이 관계를 좀 가볍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네요. 결혼을 진짜 빨리 했다. 그래서 남편은 출근을 해서 이게 근데 좀 편집 트릭이 있는데 출퇴근을 아내가 해줘. 라이딩을 아내가 해줘. 그러니까 이게 아내는 지금 이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말 그대로 엄마 역할을 하게 됐어요. 거의 뭐 학부형처럼 출근시켜줘, 퇴근시켜줘, 뭐 그렇게 됐어. 아들은 엄마가 이제 출근시켜주면은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뭐 거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랑 똑같지. 시키는 것만 딱딱 하는 거야. 오며 가며 엄마한테 칭얼칭얼 대다가 또 가면 또 초선을 따서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원래는 회사원이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주부라기에는 그 남편분이 투잡을 하거든요. 투잡으로 배달 일을 하시는데 그 배달 일을 아내가 같이 해. 남편이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배달은 하는데 배달하는 곳까지 아내가 데려다 줘. 남편은 음식을 픽업하고 아내는 남편을 픽업하는 거지. 그래서 픽업의 픽업 같은 픽업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 일을 함께 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배달하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내가 음식을 가서 배달하면 택시가 배달하는 거 아니고 내가 배달은 하는 거긴 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들을 키운다는 만족감을 얻는 거고 남편은 그걸 통해서 엄마가 나를 항상 옆에서 챙겨준다는 만족감을 얻는 거고 결핍이 어떻게 이렇게 또 완벽히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해. 그래서 쉬는 시간 거의 없이 저렇게 막 상하차 하고 이게 하나가 100kg야? 저게 멍석말이 할 때 쓰는 거 아니야? 하루에 12시간씩 주말에도 고정 풀 근무를 하고 열심히 살아요. 지금 27살인데 저렇게 사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중고 트럭을 이제 비싸게 팔고 그 대신에 이제 이걸 사서 하면은 너한테 그러니까 일거리를 많이 주겠다 했는데 정작 물량을 안 주고 그러니까 배달 일이 많은 것처럼 해서 트럭을 딱 샀는데 막상 배달 일이 없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어쨌건 남편이 지금 현재는 또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이게 남편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동거를 하다가 다른 여성이랑 자고 그러니까 어떤 본능을 그걸 제어하지 못했지. 아내는 집에서 뭐 하는지는 모르고 아내의 일과는 오전 10시 남편이 출근하고 거기서 이제 TV를 켠 후 TV를 본다. 그리고 아내가 뭐 보는 줄 알아? 남편의 노래 영상을 봐. 야, 이런 사랑꾼 또 오랜만에 보죠. 운전을 해가지고 남편 출근 시켜주고 집에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담아놓은 남편의 노래하는 모습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야,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남편이면 남편이 예전에 어떤 바람을 폈던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야 돼. 괴롭겠지만 그냥 잊어버려야 돼.
어쩌겠어. 본인이 지금 태어나질 못하는데 본인을 위해서도 그것 때문에 복수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아내는 계속 소파에 하루 종일 이제 누워 있어요. 그리고 항상 피곤하고 유리 체력을 가진 아내. 그래서 집안일도 뭐 안 시킨다고 하는데 집안일을 뭐 안 하진 않더라고요, 아내가. 근데 이제 저렇게 소파에 있으면 있던 체력도 없어. 남편은 제가 9, 아내가 1. 그렇게 이제 집안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집안일은 또 막상 그렇지 않죠. 아내가 전화 통화로 1시간을 또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듣고 있니? 할 정도로 지금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 나중에 나오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막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내 친구들도 다 잃었어.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더 고립되긴 했어. 지금 아내랑 남편은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여기서 통화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아내는 이 결혼으로 인해서 남편밖에 없는 상황이 더 된 것 같고, 아내가 그 친구들하고 거리를 두게 된 이유 중에는 친구들 앞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네 남편 왜 저러냐? 약간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 편을 들다가 뭐 이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이렇게 손절이 다 됐나 봐요. 그렇게 된 남편 덕질하는 아내는 신기하네요. 하지만 저거를 회사 간 우리 아들,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우리 아들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신기해. 아들이랑 노래방 가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 귀엽네 하고 사진 찍어놓고 아들 출근했을 때 아들 영상을 보고 있는 엄마는 하나도 안 신기해. 흔해. 지금 그 마음이거든. 지금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야, 아들. 그렇게 아내가 이제 소파에서 계속 남편만 기다리는 거야. 남편이 오면 또 남편에 대한 또 복수심과 이 화가 나는 거고. 그리고 아내는 보통 1일 1식만 또 하고 있고. 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 뭐 더 지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남편은 오자마자 이제 뭐 식사를 챙기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부 이름이 머슴 부부거든요. 아내가 엄청 시켜요. 뭘 막 시켜. 쉬지도 못하게 막 시켜.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뭐 빨래 널어줘. 그리고 남편 약속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는 거지. 뭐 어쨌건 또 이건 언제 고쳐줄 거야. 뭐 잔소리에는 적극적이다. 설거지 안 했어. 설거지 했는데 이건 뭔데? 이거 누가 먹었는데? 그럼 나는 밥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잔소리가 심해. 계속해서 아무튼 잔소리를 라디오처럼 틀어놓으면 누가 듣나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쉴 새 없는 잔소리. 남편이 죽을 죄를 줬어도 어쨌건 뭐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안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근데 이 아내는 저렇게 남편이 없을 땐 남편 덕질을 할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면서 왜 또 남편이 오면 불평불만만 하고 저렇게 돼서 남편이 지쳐가지고 바닥부부 남편처럼 되면 어떡하려고. 저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보상을 줘야 돼요. 이건 진짜 모든 관계의 기본이야. 얘가 이거를 반복시키고 싶으면 이걸 하는 거를 반복하게 하고 싶으면 보상을 주면 돼. 우리의 몸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상대와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주면 돼. 근데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페널티를 줘버리면 잘하고 있는 걸 멈추지.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하면 그걸 멈춘 거를 반복하지. 관심 받고 싶었는데 관심을 안 주면 일을 멈추지. 그제서야 혼내면 무풀보다 악풀이니까 멈춘 행동을 반복하겠지. 그 부분은 절대 아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남편에게는 역할을 주고 우쭈쭈를 해줘야 돼. 유지보수를 잘해야지. 지금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맞고, 그런데 지금 이 남편과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건 아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쨌건 7살이나 많잖아. 어쨌건 더 어른이잖아요. 30대 중반이잖아, 본인은.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이 관계를 끝낼 게 아니고 결혼을 선택을 했으면 결혼 전에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본인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잔소리, 그거 과거의 불만, 어떤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멈춰야 돼. 그래야 미래가 있지. 그거는 안 그러면 본인도 망가지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한 복수심 중에는 그 복수심의 결과는 나를 파괴하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아내는 잔소리가 아니라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데 그게 잔소리지. 답답해서 얘기하는 게 듣는 사람에겐 잔소리지 뭐. 그러니까 이게 남편에게 나는 이래도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여러 번 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이렇게 시켜고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본인도 이거 이제 실제로 영상으로 보면 자기야 계속 나와. 자기야
자기야 반찬 좀 가져와. 자기야 이거 좀 퍼와. 자기야 이거 좀 이렇게 자기야 콜라. 자기야 콜라 좀 따줘. 아내는 뭐 지시를 많이 내린대요. 저거를 덮을 생각이 아니었으면 결혼하면 안 됐지. 암묵적으로 돼야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얄미워서 그런 식으로 약간 복수한. 그리고 뭐 치우는 것도 뭐 두 손으로 해라. 테이블도 닦아라. 안 쓰던 걸로 닦아라. 그렇게 이제 아내의 잔소리가 이제 남편 영상에서는 굉장히 주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멋은 부부인데요. 이것도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잔소리,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로 음식을 통제하는 아내. 근데 음식을 통제하는 게 뒤에 보면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먹긴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이제 남편은 이제 워낙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조금 뭐 저렴한 거를 사서 먹더라도 남편이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 뭐 충분히 배부르게 먹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나 근데 이렇게 제대로 못 먹으면 야자매트 들 때마다 픽픽 쓰러진다. 근데 많이 먹을 거면 실은 이런 샤인머스킷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냥 애초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라면, 시리얼 이런 거는 좀 쟁여 놔야 되고, 그리고 고기도 이렇게 좀 용량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왕창 구워서 먹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과일 같은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뭐 아내는 뭐 자기가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으면서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아 이러는데, 근데 아내는 저는 식욕을 참는 게 되고 남편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내도 식욕을 참는 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식비로 나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된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엔진의 동력이니까 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내는 자기는 뭐 먹을 걸 참는다고 하는데 지금 먹은 거 갖고 또 뭐라고 한단 말이야. 남편은 나름 또 자는 아내 깨우기 싫으니까 그냥 그런 거고. 왜 같이 안 먹었냐고 또 구박당해. 편육 한 번 잘못 먹어가지고 혼났어. 근데 사다 놓은 음식들이 거의 남편 입으로 직행하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속상한 거고. 있으면 다 먹어버리면, 그런 게 이제 계속 있으면 뭐 아내 입장에서는 짜증 날 수는 있겠지. 이 부부는 보면 그냥 보면서 혈압이 오르는 거지 뭐 분석할 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야 귀신같이 만났구나. 그리고 뭐 편집 트릭으로 좀 뭐 흥미롭게 만든 거 정도.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바닥 부부 그리고 국제 부부 이런 부부들을 조금 섞어 놓은 느낌이에요. 남편은 부업을 강요하니까 서운하다. 근데 이제 아내도 좀 자기 관리도 하고 이제 외부 활동도 하고 남편을 어른으로서 대하고, 이게 남편이 근데 와이프랑 떨어지는 것도 되게 싫어하더라고. 배달은 우리가 하는 만큼 버는 거고 배달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우리가 하는 만큼 버는 거고 라는 말에 나는 여기서 깨달았어야 돼. 우리라고 했어. 배달을 둘이 같이 하더라고. 지금은 주말 없이 또 일하고 있고. 이 아내도 처음에 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았겠어. 7살이나 어리고 인물도 훤칠하고 몸도 좋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직장이 없고 논팽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내도 완전히 결혼할 땐 땡 잡았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바람핀 사건들이 6개월간 그런 일들이 있었어도 결혼으로 그냥 갔겠지만, 근데 그렇게 했으면 그거 내려놓고 가야지. 남편은 이혼 의사가 없고. 아내 측의 문제 영상.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죠. 식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정도로 이제 대식가고요. 혼자서 밥을 10공기를 넘게 먹어. 공깃밥을 10공기를 먹는 사람은 야 진짜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본 적 없는데. 초밥 54접시.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번에 라면 10개. 여기서도 라면 3개씩 끓여 먹더라고요. 피자를 일단 한 개를 그냥 먹지 않아. 이렇게 3개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래서 이것저것 뭐 다 먹고 싶어하는 남편. 근데 보면 아내도 뭐 적게 드시는 건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이 뭐 워낙 잘 먹으니까 이게 비교가 돼서 그렇지. 그렇게 음식 앞에서는 뭐 흐름이 끊기면 안 되고. 근데 뭐 워낙 잘 먹어. 바나나 3개, 귤 4개, 시리얼 600g. 시리얼 600g이 한 통인 거 아니야? 김치볶음밥 6인분, 오리훈제 3인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욕이 또 식욕 못지않게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폭발을 하는 또 그런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건전한 심리대화 채널이니까요. 분리불안이 있거나 이제 애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저런 관계에 대한 욕구가 과한 경우가 있지.
그리고 저걸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진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여자를 차에 태우고 있었다. 6개월간 집을 비운 아내. 아내 부재 중에 남편의 바람. 아내가 돌아오고 남편의 바람이 적발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남편이 머슴 남편으로 지냈던 그런 경우죠. 이 부분은 뭐 분석할 게 없고 그냥 쭉 같이 보는 정도지. 뭐 남편이 많이 먹는 거 가지고 뭐 뭘 분석할겠어요. 이 남편은 그냥 애예요. 여성분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근데 이게 결혼 전에 동거할 때 일이고 저걸 알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다. 이제 그만해라. 근데 이거는 남편이 태도가 뻔뻔한 건 맞는데 지금 그 2년이 넘게 지났고 결혼을 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아내도 저거를 안 하려고 줄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헤어졌어야지.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내 친구한테 왜 바람녀를 네 여자친구라고 소개해. 내 여사친이라고 했잖아. 술 취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남편은 이 아내가 엄마라고 생각한 것 같아. 남편은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비웠으니까 엄마 집에서 다른 여자랑 애인을 만나는 거지. 아내가 없을 때 아내 친구들이 좀 챙겨줬는데 그때 아내 친구들한테 바람녀를 소개를 해주면서 아내가 이때 친구들하고 갈라진 건지 아무튼 그랬어. 한 명이라고 주장하지만 뒤에서 뭐 거짓말 탐지를 하니까 좀 여러 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뭐 모텔도 이분들이 안산에 계시는데 뭐 시흥이나 뭐 천안 뭐 이런 데로 모텔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행동들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알고 있죠. 남편도 아내의 이런 반응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뻔뻔하거나 당당하진 않았을 거야. 아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뭐라고 하니까 남편은 비꼬거나 장난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지 기억 안 나지 하면서 막 장난을 친단 말이야. 근데 아내는 그 집을 통째로 버리고 왔어. 트라우마가 심해서. 근데 그만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 거거든. 사랑하니까 복수심이 커지고 손끝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자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에서 일조하는 거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이죠. 여기서 바람 사건의 결론 어떻게 났냐라는 거에 나는 자기 없으면 갈 데가 없어. 남편이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이야기를 했어. 아들이 엄마 한 번만 봐줘. 이러니까 엄마가 알았어. 너 이 새끼 너 한 번만 더 그래? 그래놓고 계속 애를 그거 갖고 갈구는 거야. 바람 피운 걸 난 3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니까 아내는 저렇게 충격을 먹었지만 근데 저렇게 해서 관계를 맺었으면 그냥 이제는 잊어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아내가 남편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아우 진짜 미쳤지 막 이러면 남편은 그러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그걸 비꼬듯이 장난스럽게 넘겨요. 이게 비꼬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게 어떤 감정인지 제가 바닥 부분 때 알려줬잖아요. 수치심을 사람들은 감추기 위해서 상황을 비꼬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 남편은 이거를 반복할 때마다 실은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 남편은 어쨌건 내가 1년이나 힘들게 일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바람 피운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럼 안 없어지면 계속 이렇게 잔소리하고 살면 이혼해야죠. 안 없어지는데 왜 결혼을 했어? 바닥 부부도 수치심이고 이 남편도 수치심이에요, 실은. 수치심이 들 때 그런 식으로 표출돼요. 상대 뭐 상황을 비꼬거나 장난스럽게 넘기려고 한다거나 희죽희죽 이런 거 정신 좀 차려 뭐 이러면서 막 꺽 하면서 막 트름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치심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지만 나중엔 저 행동이 주가 돼버려.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장난으로 받았고 막 진짜 뭐 이러면서 이거 보면은 굉장히 짜증나는데 뭐 바닥 부부의 그 남편보다는 덜 짜증나기는 해요. 근데 상황 자체는 뭐 이쪽이 더 잘못한 거지만 여기 아까 울 때를 쳐야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아내는 근데 그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갑상선 저하증 찾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체력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내는 너무 여러 번 이 남편을 저런 식으로 계속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먹히는데 만약 아내가 지금 저런 행동을 별로 안 했는데 지금 저렇게 막 뭐랄까 희죽거리는 게 나온다. 그럴 때는 네가 지금 미안하는 거 알아.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장난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는데 지금 나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네가 좀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네가 그런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너의 지금 이 희죽거림은 수치심에서 나오는 거야 라는 걸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말하는 건 다 과거 일이다.
어떻게 보면 뭐 남편 입장에서는 결혼 전의 일이니까 선택한 사람이 선택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야. 성인이잖아. 본인이 선택했잖아. 미래를 몰랐다면 말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결핍이 너무나 맞아떨어져서 못 놓은 거겠죠. 선택의 결과값이지. 이번 이혼 숙녀 캠프는 이 편집 트릭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오전 8시 아내가 이제 일어나요. 남편을 깨웁니다. 아내가 머리 너무 떴는데 모자 안 써? 분명히 모자 안 써?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은 나 핸드폰 충전 안 했나?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또 보조 배터리 연결해주고. 그래서 아내는 엄마 같아요. 아내는 난 너의 엄마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남편의 엄마가 돼주는 그 사실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한참 어린 중3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뭐 항상 다 챙겨줘야 되는 아들 같은. 그래서 아내가 뭐 이거 챙겨야지, 저거 챙겨야지 또 다 챙겨주는데 분명히 아까 모자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 모자 얘기를 듣고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모자를 못 썼어. 뭐 너 어제 다 그 트렁크에 뒀고 막 하면서 다 알려주고. 그래서 아내가 막 우리 아들 학교 지각하니까 막 뛰어가지고 아들 빨리 와 해가지고 지금 운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아내가 남편 이제 출퇴근을 담당해. 아내가 야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차라리 돈이 더 싸게 먹혀. 근데 남편은 이제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말은 하지만 물론 대중교통을 타는 것보다 이렇게 태워주면 편하긴 한데 또 아내랑 같이 엄마가 태워주고 또 나 기다려서 또 오고 이런 게 또 마음으로 여러 가지 안정감을 주겠죠. 어려서 자기 학교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다주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그 기억 때문에 그렇게 해주던 엄마가 사라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핍이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엄마 같은 아내가 자꾸 일터에 데려다주는 이게 마음에 안정을 주겠죠. 여러 가지 그 결핍을 많이 해소시켜 주겠지. 엄마가 학교 데려다주는데 이제 아들은 옆에서 쪽잠을 자고요. 그리고 또 아내도 태워달라고 하니까 해줘야죠. 아들로 남편한테 난 네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남편을 또 아들로 보고 있어요. 본인 회사원이었는데 그거 그만두고 여기에서 픽업해주고 있거든. 근데 남편은 밖에 또 춥겠구만 모자 안 가져와서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들이 모자 안 갖고 와서 칭얼칭얼 대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또 아들 모자 다시 갖다 줘? 아니 늦잖아. 엄마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대놓고 엄마 행동을 해요. 아니 일하고 있으면 갖다 주면 되잖아. 그래서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또 깜빡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남편 데려다 주고 그리고 다시 모자를 가지러 집에 가는데 전화 와가지고 가방 놓고 내렸으니까 다시 오라고. 그래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가방 주고 다시 또 집에 가가지고 모자 가지고 다시 또 아들 회사 가가지고 모자 전해주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때 거기까지. 이게 지금 두 사람의 결핍이 얼마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냐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니 이런 게 사랑인가 싶어요. 난 진짜 이혼숙녀 캠프를 보면서 이런 게 사랑인 건가? 내가 너무 오히려 나야말로 너무 이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나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결핍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그거야말로 진짜 강한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상황이 돼서 혼자여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대등한 관계 그런 정서적인 교류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미숙한 인간들이 결핍이 맞물려서 서로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 파괴적이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불타는 사랑이 아닌가.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끈적하게 맞물려 가지고 불타는 사랑이 됐을 때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일반적인 어떤 성숙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겪을 때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느낄 것 같기는 해요. 뭐 아내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해요. 빨래도 돌리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없을 때 아내는 부지런해. 그리고 남편 퇴근할 때는 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투잡으로 배달할 알바를 뛰는 남편이었잖아요. 근데 배달 알바를 뛰는 남편을 항상 픽업하는, 음식을 픽업하는 남편, 남편을 픽업하는 아내. 이것이 천생연분이 아닌가. 아내는 좀 운동도 하고 그래야 이게 갑상선 저하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근데 남편이 그 중간에 사고를 친 게 또 하나 있어요. 트럭을 갑자기 샀는데 몇 천만 원짜리 트럭을 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사기였던 거지. 그래서 2,700만 원 그렇게 빚이 생겨버렸고 그리고 그 지입차로 2주 만에 사고가 5번이 났어. 합의금까지 또 그렇게 하고 수동을 또 차를 사가지고 남편은 가게 생계 때문에 오토수동 따질 겨를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 수동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따질 겨를이 없다고 못하는 걸 사가지고 사고가 5번이 난. 그래서 나중에는 수동을 잘 몰게 됐대요.
그쪽에서도 얘가 보니까 딱 넘길 만한 애니까 그냥 넘겨버렸겠지. 한 달에 450 벌 수 있다고 해서 갔지. 그리고 남편은 이제 밤에는 또 겜방에 가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쓰고, 남편 너무 그냥 겜방 다니고 담배 피는 고딩 같아요. 그래도 공부는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뭐라고 하긴 좀 그런가? 그리고 술자리도 많고. 누구랑 술을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경제관념도 뭐 없고, 그러니까 공부하라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뭐 딱히 뭐 경제관념도 없고, 그리고 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한테 뭐 나 좀 데려다 줘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이제 그런 그냥 철없는 아들이지. 그러면서 엄마 나 현질 좀 해도 돼?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용돈 좀 보내줘.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현질 13만 원. 13만 원을 질러야 세트를 살 수가 있대. 완전히 뭐 그 전에 놓쳤던 엄마를 만난 거지. 지금 빚이 쌓여 있는데 불필요한 지출. 13만 원 현질해도 돼? 전화 오는. 13만 원으로 뭘 사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세트예요, 세트. 뭐 이 부분은 뭐 이 정도고요. 여기서 남편이 이게 확실히 애인 게, 아내가 지금 눈 때문에 라이딩이 힘들어. 그래서 운전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나 그냥 걸어갈게. 엄마가 아들 오늘 미안해. 엄마가 데리러 가지 못해. 못 데려와? 그럼 걸어갈게. 걸어가다 죽지 뭐. 죽을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걸어가든지 똑같아. 지금 연기한 거 아니야. 똑같이 말했어 거의. 걸어갈게. 걸어가든지 가다가 걸면서 죽어버리든지 해야지 뭐. 그러니까 막 그런 자살하고 싶다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갑자기. 막 그렇게 이제 욕설도 하고, 네가 나 그렇게 무시하니까 그렇다. 이게 남자가 어리다 보니까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이제 서러워서 울고 또 이러시는데, 이게 아내가 조금 좀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나는 엄마가 맞다 생각하고 얘가 열심히 살고 나도 열심히 살고 한번 가정, 어차피 못 헤어지면 진짜 여기서는 아내가 마음 독하게 먹고 가야 돼. 지금 이 집안에서 돈을 버는 건 어쨌건 남편이지만 가장은 아내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아내가 가장이다 생각하,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 얘는 내 자식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내 무의식은. 좋아, 그렇다면 얘가 과거에 그런, 어차피 내가 얘를 떠나지 못하니 오케이, 내가 얘를 사랑하는 걸 인정하고 우리의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갈까, 그 생각하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남편이 과거의 잘못을 뻔뻔하게 하는 거 볼 때마다 짜증 나겠지만, 뭐 알고 결혼했는데 뭐 어떡해. 형수님한테 막 욕하고 그랬어요. 이게 막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아내한테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막 욕하고 기분 더러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이게 어렸을 때 연애할 때 저런 거를 남자답다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7살 연하 남편이.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은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랑 술 마시는 거야? 친구들은 버려도 내가 떠나면 얘 옆에 아무도 없잖아. 남편 친구 없을 것 같거든. 이 아내는 지금 남편을 아들이랑 지금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아내의 무의식은. 그래서 내가 얘 버리면 아무도 없잖아, 그 말은 본인의 아들에 대한 생각이야 실은. 근데 그 아들은 이제 새로운 부모를 밑에서 지금 그 입양돼서 잘 자라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없으면 버려지는 아이, 내가 얘를 버리면 안 돼, 또 다시 내 자식을 버릴 수는 없어라는 생각 때문에 놓지를 못해. 17살에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진짜 웃긴 게, 아이를 잃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몰랐는데? 우리 여보가 애가 있었어? 듣고 까먹었다가 맞다 이러고 그러니까 아내가 뭘 몰라, 알고 있었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 듣고 까먹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걸 뭐 까먹을 걸 까먹어. 맞다,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아니 누가 보면. 그래서 아내는 아빠의 폭력이 심했고, 임신해서 출산을 했는데 남자친구를 따라서 창원에서 지내는데 이제 산후 우울증이 심하고, 그래서 한 달만 친구들하고 놀다 와. 근데 이게 아내도 이게 어렸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이제 어려서 17살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한 달만 친구들하고 놀다 와 이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이 애 아빠가 잘 키워줄 거라고 이제 생각했겠지만, 이것도 아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거죠. 한 달 동안 해외로 입양을 시켜버렸죠. 근데 이 아내가 그 아이를 정말 찾아 헤맸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입양 보낸 아이를 난 찾는 경우를 솔직히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이런 케이스는
오히려 못 찾는 케이스가 훨씬 많거든. 그래서 소중한 사람과 강제 이별을 했던 트라우마. 그래서 이 남편이 지금 이 아내에게는, 아내의 뇌는 이 남편이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뇌는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어린 시절에 느끼던 아버지의 존재와 집에서의 남편의 존재와 착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지금 남편이 자기 애 같은 거야. 그래서 놓지를 못해. 나중에 그 아이를 찾았어. 원래 못 찾아. 나도 이거 찾는 사례는 못 봤어요. 아이를 찾는데 10년이 걸렸어. 그만큼, 그러니까 17살에 철없을 때 그런 일을 겪었고, 그리고 노력을 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10년 후에 아이의 친부모가 찾고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운 좋게 좋은 집에 입양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는 잘 크고 있고 사진도 받았군요. 게임을 좋아하는 귀여운 아이로 잘 자라고 있나 보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빨리 자리를 잡고 싶고 언젠가 마주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남편 소설을 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래서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이혼 숙려 신청했다. 근데 지금 아내는 스스로가 지옥에 빠졌어. 그러니까 선택을 안 했으면 괜찮지. 선택을 했으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전의 일은 잊고 가야 돼. 5월 동주라고 하잖아요. 원수랑도 한 배 탔으면 거기서부터는 동료인데, 여기서는 아내가 자기 삶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솔직히 뭐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는 게 좀 애매해요. 남편은 뭐 식탐을 줄이게 할 거야? 남편 식욕 못 줄여요. 남편이 저렇게 뭐 먹는 거 좋아하는 걸 뭐 어떡하겠어. 그냥 많이 버는 수밖에 없지. 대신에 과일, 샤인머스켓 이런 거 먹지 말고 조금 이게 저렴한 걸로 뭐 양 채우는 수밖에 없지 뭐. 뭐 고기도 뭐 좀 양 많게 이제 한 번에 왕창왕창 사서 좀 쟁여놓고 뭐 구워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너무 많이 드시긴 하는데 뭐 또 몸 쓰는 분한테 또 어떻게 또 적당히 먹으라 그러겠어. 그리고 아내도 좀 체력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들어줘야. 네가 바람핀 사실에서 얘기했을 때 남편이 이게 깐죽대니까 아내는 계속해서 그걸 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깐죽거림에 실은 수치심과 미안함이 있다는 걸 아내가 깨닫고, 나도 말 줄이려고 해볼게. 근데 내가 많이 상처받았다는 거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성숙하게 해. 어쨌든 이 집에 돈을 버는 건 남편이, 어쨌든 가장은 아내란 말이야. 정서적인 가장이. 그래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아내가 그 바람핀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돼. 그만하고, 일하느라 힘들었지 남편? 그러면서 이제 엉덩이 토닥여주고. 그리고 남편 같은 이런 회피형 스타일은, 물론 뭐 아내가 다 그거를 하긴 힘들겠지만 가장 좋은 대화는 실은 관계긴 하긴 해요. 관계긴 해. 그게 남편은 그 관계하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끈끈한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원래 회피형 애들은 그냥 같이 잘 놀아주고 같이 게임하고 이러면 애들이 풀리는 것처럼, 이게 회피형 성인은 잘 관계하고 그러면 그냥 풀려. 그렇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좀 한계가 있고 하니까 본인이 힘들면 뭐 다른 또 방법을 찾긴 찾아야죠. 나중에 좀 빚 갚고 하면은 둘이서 같이 하는 게임기 하나 사가지고 둘이서 게임 뭐 한두 시간씩 저녁에라도 하고 하면은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이 회복되긴 할 거야. 이 남편이 엄마가 자기를 이제 버린 그 얘기가 나와요. 뭐 굳이 따지자면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평균에서 막 엄청 넘어선 아웃라이어의 폭력성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저 정도 폭력성은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폭력성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내가 자기 선택을 책임지고 내면에서 용서를 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 남편 빨리 우쭈쭈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바닥 남편 된다. 이거 순식간에 바닥 남편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서. 이 남편이 심리극에서 보면은 아내를 안아주고 막 이렇게 막 다정한 말을 보내거든요. 그건 남편이 회피형이기 때문에 어른스러움을 흉내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어른스러움을 흉내낼 때, 어휴 너 참 어른스럽구나, 어휴 너 참 훌륭하다라고 해줘야 돼. 너의 내면이 변하지 않는 건 알아. 어른스러운 척 하지 마라고 하면 안 돼. 어른스러운 척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때 칭찬을 해줘가지고 어른스러운 척 하는 것을 더 하도록 유도해야 돼.